겨울방학을 맞이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찰행정학과 2학년 성현. 아, 사장님. 네. 혹시 스튜디오 17일 월요일 18시 예약권 아직 승인 안 됐을까요? 성현은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월세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충당하는 자립심 강한 학생입니다. 바로 승인 부탁드릴게요. 장갑 다 꼈는데, 그런 성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던 자신의 친구 예진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한 성현. 1년이 지났음에도 학폭의 정신적인 상처로 고통받다 떠나간 예진의 충격적인 소식은 뉴스, SNS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진과 같은 영화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성현. 둘은 가까운 관계였기에 경찰 진술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을 꿈꾸는 성현은 예진의 안타까운 소식보단 자신의 미래에 이 일이 장애물이 될까 걱정합니다. 이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수민이? 야, 성현아. 야, 니 진짜 오랜만이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성현, 예진과 같이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한 수민입니다. 수민아, 나 물어볼 거 있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유서에 적힌 애들 사반 애들 아니야? 맞다, 야. 야, 최효진의 패거리 알지? 야, 걔네지 뭐. 야, 걔네가 예진이 맨날 때리고 돈도 뺏고 그랬잖아.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수민 역시 경찰 진술 조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너 어디까지 얘기할 거야? 어? 수민이, 너도 고3 때 반에서 예진이 왕따 당하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예진이 맞고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둘은 예진이 학교 폭력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니 봤나? 나 한 달 전부터 동기랑 같이 살거든? 나 근데 진짜 알바도 하면서 월세 생활비 등록금 다 내면서 진짜 잘 살고 있어. 나 집 계약 기간 2년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니 뭔 말하는지 알겠다, 야. 야, 니랑 나랑 마음이 같아서 다행이네. 야, 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니 딴 생각하면 안 된디. 야, 너나 잘해. 들어가. 아. 성현과 수미는 서로 말을 맞추어 자신들의 방관 사실을 묵인하기로 합니다. 성현은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성현은 마음을 잡고 전화 진술조사 질의응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예진이랑 같은 반이었고요. 영화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른 반이라서 그냥 인사 가끔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계속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영화 동아리에서 누구보다 예진과 가깝게 지낸 건 성현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없었어요. 제가 눈치가 없기도 하고, 뭔가 예진이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거든요.
거짓말. 성현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심했던 예진이 그에 반해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진이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요. 수능이 끝나고 성현을 기다린 예진. 야, 너는 공부 잘하니까 뭐 불수능 이런 거 상관없었겠다. 예진은 성현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영화 노트를 건넵니다. 예진의 판에 난 상처를 본 성현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리고 그럴 용기도 없었기에 자리에 멍하니 얼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현이 본 예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성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은요, 자신 역시 예진과 같이 학교 진짜 폭력을 좋아하는 당할까 아이가 두려워 합격했었고요. 이를 방관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졸업이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 상처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노트를 건넸을까요? 예진이는요, 그냥 그 순간에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걸 모르는 척 했어요. 제가 그걸 다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제가 방관했어요. 성현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상상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덮어놓기만 했던 예진의 영화 노트를 꺼내본 성현. 누가 보지도 않은 이 영화 노트엔 당시에 예진이 겪었던 상처와 감정이 영화와 함께 뒤덮여 있었습니다. 예진은 그나마 자신을 챙겨준 성현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현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 된 그는 수능이 끝나고 한산해진 틈을 이용해 성현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용기가 없었는지 절실하게 느낀 성현. 그때 조용한 집에 울리는 진동 소리.
성현은 침묵하던 자신의 양심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제가 한성현인데요. 이 영화는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을 메모해둔 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면 양심을 버리는 것이 쉽게 사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삶을 살아보니 그게 가장 쉽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예진이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고 그의 마음을 느낄 수도 없었다. 학창 시절의 추억과 상처는 성인이 되고 나서 겪는 상처보다 크게 다가오며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면서 성현이란 인물을 연기하면서 저의 학창 시절을 많이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나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양심과 신념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기에 이 영화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나지만 저는 이 작품을 작업하며 제 나름의 정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